수년간 세종과 충북의 갈등 이슈가 되어온 KTX 세종역 신설 추진에 대해 세종시장과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벌써부터 맞붙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8대 천안시의회가 폐원식을 열고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년간 시의원들의 의안 대표 발의와 5분 발언 건수를 정리했습니다. 아산 세무서 원도심 이전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아산 세무서 원도심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한 박경기 아산시장 당선인은 이전 부지에 청년 주택 건설 등 새로운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민산 8기 출범 이후 경제와 일자리 상황이 타 지역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해부터 대상 지역과 예산이 확대된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넷 2차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수년간 세종과 충북의 갈등 이슈가 되어온 KTX 세종역 신설 추진에 대해 세종시장과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벌써부터 맞붙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교통부과 TF는 중간 브리핑을 통해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정부에 공동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역 신설에 반대하는 인근 지자체를 반드시 설득해내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해석됐습니다. 충북 인수위 쪽에서도 우리하고 그거 이외에 다른 걸 협력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포괄적으로 같이 전반적인 사항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또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충북에선 또다시 즉각 반발했고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최민호 당선인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전제한 김 당선인은 KTX 세종역 신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이 문제가 청주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란 것을 안다면서도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역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KTX 세종역은 언젠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지금 충청권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언제 완공될 거냐에 따라서 KTX의 역사는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 변화를 우리가 보아가면서 유연성 있게 가야 할 일이지. 두 광역지자체 수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모두 교체됐지만 KTX 세종역 신설 이슈는 또다시 도돌이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제8대 천안시의회가 폐원식을 열고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지난 4년간 시의원들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죠. 의안 대표 발의와 5분 발언 건수를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출범한 제8대 천안시의회. 전체 의원 25명의 의안 발의 건수는 총 262건입니다. 지난 7대에 146건에서 116건이 늘어난 것으로 이를 전체 의원수로 나눠보면 1인당 약 10.5건을 대표 발의한 셈입니다. 의원별로는 김선홍 의원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은상 의원이 17건, 이종담 의원이 1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이교희 의원과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인치견 의원은 각각 2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5분 발언 건수도 7대2에 95건에서 8대2에 162건으로 부쩍 늘었습니다. 역시 김선홍 의원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미희 의원과 유영진 의원이 각각 12건, 김철한 의원 11건 순이었습니다. 한편 27명으로 의원 2명이 늘어난 9대의회는 다음 달 4일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원구성에 이어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제와 일자리 상황이 타 지역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태흠 당선인의 충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천안과 아산, 논산, 금산, 계룡 주민 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들은 도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강한 추진력을 꼽았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73.9%는 경제와 일자리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올해부터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2차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이번 2차 사업은 지난 1차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대상 지역을 기존 단일 생활권에서 4생활권과 6생활권으로 넓히고 예산도 약 1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스마트 버스 정류장 4곳을 비롯해 스마트 재활용 솔루션 설비 10개, 범죄 예방 스마트폴 4개를 각각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빙랩 사업이란 최근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 문제를 첨단 ICT 기술 등을 활용해 해결하고 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도담동에서 4가지 기술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올해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결손이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재와 EBS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학기를 기준으로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지역의 초중 고등학생입니다. 신청은 9월 말까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지난해 아산시가 정부에 요청한 아산 세문서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가 무산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 아산 세무서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한 박경기 아산시장 당선인은 세무서 이전 부지에 청년주택 등 새로운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온천지구 내 공공청사 용지입니다. 아산시는 이곳에 아산 세무서를 신축 이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정부의 비축토지 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반영해달라고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수요 공급 비매칭이라는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수요자인 아산 세무서가 온천지구 내 청사 신축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배방읍에 임시청사를 두고 있는 아산 세무서는 납세자 편의 등을 이유로 온천지구 내 이전을 2018년부터 반대해 오고 있는 상황. 차선책으로 다른 공공기관 유치도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온천지구 전체 면적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청사 용지에 입주하겠다는 기관이 없다 보니 온천지구 활성화도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민선 8기에는 아산 세무서 신축 이전 대신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 당선인은 공공기관 유치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만큼 온천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당 용지의 용도를 변경해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300세대 규모의 청년주택 건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만큼 예산 조달 방안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민선 8기 들어 공공기관 유치 대신 청년주택 건설이라는 다른 카드를 내세우면서 온천지구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정에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틀니 보철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로 보건소 치과의사의 1차 구강검진에 따라 아산시 관내에 있는 치과를 선택해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를 지원받은 후 5년간 유지관리비도 지원되며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안전한 식단을 실천하고 덜어먹는 식문화 등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늘 4일부터 15일까지 신규 모범업소를 접수받습니다. 대상은 최근 1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음식점이며 모범업소 지정 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아산시 위생과 또는 한국외식업 아산시 지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모범업소에 지정된 업소에게는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 제작, 위생용품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충청남도는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생수 22개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임의로 선정된 생수를 대상으로 총 대장균군을 비롯한 50개 수질 검사 항목 등을 검사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매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과 사회복지사들의 재충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부재단 김유나 상임이사를 만났습니다. 김 이사는 천안 어린이 꿈 놀이터를 통해 놀 권리와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어린이 복지를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김유나 중부재단 상임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그 중부재단 상임이사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중부재단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중부재단은 아산 지역에 위치한 JB 주식회사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입니다. 2003년 12월에 저희가 창립이 되어서 내년이면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벌써 20주년째 이렇게 복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중부재단에서 많은 복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대표적인 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중부재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복지 현장에서 소진이 오고 그랬을 때 이제 쉼을 주고 대체 인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활기차게 그 현장으로 복귀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매개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저희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이제 복지사라든지 이제 사회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휴식도 하고 또 힐링도 하고 재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복지재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중부재단이 혁신적인 부분으로 해서 미국 사회에도 소개될 정도로 굉장히 반향이 뜨거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재단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립되었던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사회복지사들을 지원한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저희는 이제 그 사회복지 현장에 뛰어들어서 직접 도움을 주고 발로 뛰고 이러는 거를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 혹은 사회복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발상을 전환해서 그 도움의 매개체로 역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돕는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한 발상의 전환 때문에 그런 새롭고 혁신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누군가한테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누군가한테 봉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지식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충전자 역할을 해주셨던 부분이 아마 미국에서도 크게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앞으로도 역할이 더 기대가 되고요. 또 이번에 어린이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를 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많은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어린이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시게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인 해이기도 하고 JB
주식회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과 JB 주식회사가 뜻을 모아서 충청남도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 또 지역에 천안과 아산, 세종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환경 그림을 그리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번 대회가 좀 다른 대회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희 대회에서는 이번에 이제 예선을 통해서 100명을 먼저 선발을 해요. 본선에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12명을 뽑는데 그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시상과 모든 것을 다 미술대회를 끝나고 나서 저희가 미술대학교 교수라던가 예술중학교 강사와 같은 이런 전문가의 슈퍼비전을 받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어린이 꿈 놀이터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꿈을 막 키울 수 있는 놀이터가 돼주고 있잖아요. 꿈 놀이터를 통해서 뭔가 실현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을 텐데 무엇을 실현하고 싶으신가요? 중부재단에서는 기존까지는 그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이제 저희가 좀 새로운 어떤 한 트랙으로서 어린이의 그 복지를 개선해준다 그러는 새로운 영역을 지금 탐색을 하고 가는 중이고요. 그 일환이 이제 어린이 꿈놀이터를 천안시로부터 수탁을 받은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꿈놀이터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보장이 되고 또 놀이를 통해 힘을 키워서 어린이가 건강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가 사실 그 상임이사님 말씀 중에 가슴이 확 와닿았던 부분이 어린이 복지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복지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긴 하지만 어린이 복지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는데 그만큼 어린이들의 놀 권리, 배울 권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꿈을 키울 권리를 우리 꿈 놀이터를 통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계획 잘 마무리하셔서 정말 어린이들에게 복지를 심어줄 수 있는 꿈 놀이터가 되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온천동 싸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지 조성이 끝나가는 만큼 이제는 행복주택과 어울림 플랫폼 등 도시개발 사업지를 채워나갈 사업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온양 2촉진 지역, 이른바 싸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낙후 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사업으로 15,000여 제곱미터의 주상복합, 업무, 상업용지 등 단지 조성에 15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온양 2촉진구역 이른바 싸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착공에 들어간 지 약 4년 만입니다. 먼저 주상복합 용지에는 원주민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3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계획돼 있는 상태로 LH와 협약을 맺은 아산시는 오는 2026년쯤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H도 아산시와 토지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업무 용지에는 온양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상생협력상가 등으로 구성된 어울림 플랫폼도 오는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도시개발 사업지를 채울 사업들이 계획 단계에 있는 만큼 좌초되지 않고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되느냐가 원도심 활성화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재방문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20% 할인 혜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수목원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방문한 유료 관람객을 대상으로 재방문 할인권 제공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할인권은 오는 11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동반 관람객도 할인 가능합니다.
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기간에 발행된 영수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이벤트를 7월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카드 잔액이 2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점을 고려해 카드 소지자들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으며 모바일 상품권 등을 선물로 제공합니다. 참여 대상자는 세종시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로 7월 한 달 동안 문화누리카드로 3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인증 사진과 함께 네이버 폼이나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천안시 청수도서관이 다음 달부터 운영 예정인 하반기 영어진단 119 정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통해 영어 읽기 수준을 진단하고 본인의 수준에 맞는 도서를 청수도서관에서 대출한 후 온라인 독서 퀴즈를 통해 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정기 회원이 되면 집 또는 도서관의 AR룸에서 도서관이 제공하는 계정으로 사이트에 접속해 영어 레벨 테스트와 영어 독서 퀴즈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 회원은 천안시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 5일 낮 2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